법관들 고발하는 거, 네네. 지금 대법관들, 이 사건의 핵심은, 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대통령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 다음에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등, 네. 그러한 위조된 투표지가, 네. 개표 때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재검표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네. 아니죠. 그것을, 확실해요? 네. 특히 대통령 투표지하고 일장기 투표지는 그 투표 사무관리관이 법정에서 정의를 썼습니다. 네. 뭐라고 썼느냐? 난 이런 투표지를 발급한 적도 본 적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지는 발급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거는 네.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높은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법관들은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응? 배총리 투표지는 프린터를 인쇄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규 투표지다. 그래 얘기를 했고, 일장기 투표지가 한 1000표 이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290몇 표만 거기 무효표라고 나머지는 다 유효표를 인정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위조된 투표지냐면 이제 도장에 관한 투표 관리관의 인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투표 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나는 이런 도장을 사용합니다 하고 인정 도장 관리하는 대장에다가 그걸 먼저 찍습니다. 그러면 투표 용지에 있는 도장하고 그 대장에 있는 내가 이런 도장을 찍습니다 하고 승인받은 도장 일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장기 투표지는 승인을 받지 않은 투표 용지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네. 그래서 그는 100% 위조된 투표지고 네.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한 이유가 뭐냐? 애초부터 이네들 대법관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뭐냐? 방조죄입니다. 투표 위조 또는 정관 방조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 범죄들하고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무효의 투표지를 유효의 투표지라고 판결을 하면서 범인 도피를 시킨 것입니다. 네. 그것이 범인 도피죄입니다. 네네. 그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판결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효표로 판결해야 될 것을 유효표로 해가지고 범인들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범인 도피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투표 정감 위조 방조죄가 왜 형성이 되느냐? 이 투표 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법관들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관들. 네. 그러면 그 대법관들이 그런 투표 용지가 투입이 되고 그걸 방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조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법률 내용은 제가 작성을 해서 한교안 대표님께서 다 검토해서 성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으신 것이고 구체적인 법리는 한교안 대표님께서도 다 검토를 하시고 성의하시고 고발해. 그래서 고발하는 것이니까 네. 법률적 검토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투표 위조 방조죄는 관리 책임이 있는 대법관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투표 정감 위조죄라는 것이 발생해서 방조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위조 투표지인데 이것을 유효의 투표지라 함으로써 범인들을 도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인 도피죄. 네네.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이러한 것들이 도장들이 이러한 그 일장기 도장은 어느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대법관의 의무인데 직무를 유기해서 살펴보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서 고발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은 한교안 대표님께서 검토 성인하셨다. 그러면 한교안 대표님은 누구시냐? 법무장관님을 하시고 공안검사를 수십 년 하시고 대통령 권한까지 하신 분이 이것이 사건이 안 되면 고발 안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이 언제 하신다고요, 고발을? 9월 9일 날 월요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하게 네. 됩니다. 아, 월요일 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선거 사건이 아니고 형사 사건입니다. 네. 형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황교안 대표님께 다 검토해서 네. 야, 너 관할지 어디로 했어? 네. 서울지검입니다. 그래 그렇게 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한 거니까 제 혼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뭐 그전에 있었던 김명수랑 별다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면 옛말에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고 잘못된 판결도 다른 유사한 사건의 기판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부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부정선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대법관들의 개판결에 의한 소위 사실을 조작한 위법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판결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이 이러한 것을 위법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먼저 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수는 것이 대법관들이 범죄 행위를 밝혀야 되는 것이 직무유기, 범인고피, 네. 방조죄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그들이 내린 개판결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고 폐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가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대법관들에 의해서 개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맞아요. 소송도 지금 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수사도 안 된 그런 판례를 남김으로 해서 선거 무효 소송 자체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부수는 것이 지금 이제 9월 9일 날 고발하는 대법관들 범죄 사실. 네. 대법관들이 왜 그런 개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부정선거 범죄들과 공범 또는 방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먼저 파헤쳐야만이 그들이 내린 판결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맞아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순조로운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황교안 대표님이 누구십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시고 네네. 국무총리도 하시고 네. 법무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공안검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검토해서 이거 고발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사건이 형사사건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이창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4.10을 수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그 도의적 책임을 지지만은 네네. 4.15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런 4.15가 의해서 4.10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 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법관을 먼저 치고 4.15를 밝히면 그 다음부터는 4.10도 밝혀서 국회가 해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도 거기 혼자 조용히 가서 하기로 했으니까 네. 혼자 조용히 하고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여론전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뭘 알려드리냐?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에서 정보 보전 중에 대법관의 책임 중에 이러한 맞아요. 투표지들이 투입됐다, 불법무단. 이런 범죄 행위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법원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월요일날 고발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